안녕하세요. 김미남입니다. 그림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들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바빠서 예, 게으름을 좀 피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첫 그림책은 달달북스에서 나온 백설공주와 77 난쟁이, 부제는 공주를 깨우지 마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달달북스 이달 대표님께서 올 초에 이 책을 제게 좀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이유는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공개할 예정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재밌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받자마자 제가 책과 관련해서 좀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 버렸네요. 근데 굉장히 최근에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죄책감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그 카톡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3월 2일 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네, 그래서 벌써 4달이나 흘렀는데 좀 늦은 책 리뷰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성심껏 며칠에 걸쳐서 이런저런 상상, 생각 이런 것들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백설공주 이야기잖아요. 이런 옛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버전의,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그림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우리가 감상하는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2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작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무엇이 변하냐? 그림체가 변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야기 구조 속에서 뭐 모든 장면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장면을 선택했는지 이 부분들을 다른 버전의 그림책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어떤 동일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굉장히 다른 상상이나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백설공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다른 작가가 달라짐에 따라서 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장면이 이 작가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졌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것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책과 같은 백설공주를 분명히 아주 유명한 백설공주 이야기를 다루기는 했는데 뭔가 달라. 아주 달라. 그래서 스토리가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장면, 상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래서 약간 패러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림책을 감상하는 것들은 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림책론을 쓰신 페리 노들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작가가 뭔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굉장히 낯선 이야기라든지 새로운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 할 때 독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편안해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 와 함께 그런 새로운 낯선 이야기 구조나 장면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독자들은 익숙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낯선 이야기도 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처음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림책에 손이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그 부분들을 즐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부분들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익숙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달라진 장면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게 뭐지? 왜 이 장면이 등장했지?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그 부분에 조금 더 머물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공주를 깨우지 마세요. 이 백설공주 이야기에는 또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그 차이를 찾고 그 차이가 전달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지만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일단 오늘은 표지만 한번 살펴본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표지에 원래 백설공주 이야기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너무 직관적으로 빨리 찾으실 수 있죠? 그냥 표지 뒷배경 가득 난쟁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에는 7명의 난쟁이가 등장하는데 77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왜 77명이나 되었어야 되느냐. 이런 엄청난 수의 증가, 그런 난쟁이가 등장한다는 거에 아마 작가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좀 고민을 좀 하게 만드네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작 표지하고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마존 홈페이지를 좀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영어판이에요. 영어판 그 그림책을 봤더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 제목이 백설공주와 77 난쟁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목이 공주를 깨우지 마세요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제목을 번역하면서 새로 부제로 달았는데 부제가 원래 제목보다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전략을 사용을 했을까?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이건 제 번역하신 달달북수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백설공주가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데 장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 백설공주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새로운 게 있겠어? 라고 해서 손이 안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어떤 부분이 새로워졌는지를 더 부각시키려고 부제를 이렇게 달아놓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보시면 제목을 쓴 왕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황금색 테두리를 이렇게 두르셨거든요. 근데 원작 보면은 이게 원작인지 모르겠어요. 이 작가님이 이탈리아 분이신데 어쨌든 프레임도 다르고 색도 변화를 주셨어요. 약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리본 꼬리 부분에 다비드 칼리 작가님하고 그림 작가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글본에는 박재현님, 그 옹기니 번역자님이 여기 들어가 계시고 달달북스 이름, 그 다음에 원래 작가, 글작가와 그림작가 이름을 요 아래에 작게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번역본 같은 경우는 원작 제목 넣고 그 다음에 번역자는 붉은색으로 해서 오히려 더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 글 작가님, 그림 작가님 원래 자리에 그 다음 스페인 버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책이 좀 달라졌다는 것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으면 신데렐라도 있을까? 그러고 봤더니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표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봐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제가 표지만 한번 살펴봤는데도 표지 안에도 굉장히 집중해 보다 보니 여러 가지 차이들이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해서 궁금함, 그 다음 질문, 그 다음에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었죠? 일단 표지만 해도 그런데 저희가 본문 안에서는 또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 있을지 또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